자,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은 그 항일 의병 전쟁인데, 이걸 알기 전에 이런 몇 가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여러 번 배웠지만, 1876년에 개항을 했어. 이 개항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조약 기억납니까? 강화도 조약이네. 네, 우리나라가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이제 개항을 했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돼. 하나는 뭐냐면, 서양의 여러 가지 문물을 받아들여서 좀 발전시키자. 그런 게 근대화 운동이고, 또 하나는 서양은 무조건 없애야 된다. 맞서 싸우자. 반 외세 운동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근대화 운동으로는 갑신정변, 가부개혁, 독립협회 이런 활동을 배웠고, 반 외세 운동으로는 미정척사 운동만 배웠는데, 오늘 우리가 항일 의병 운동이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어제 니네 온라인 수업으로 들은 건데, 이 온라인 수업 때 배운 내용이 뭐냐면 일본의 국권 침투였거든. 내가 어제 수업에서도 말했지만 니네가 이런 조약들을 좀 순서대로 알아둬야 돼, 시험 칠 때. 러일 전쟁이 1904년에 일어나. 그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도중에 이제 첫 번째로 체결됐던 조약이 한일 의정서인데, 이 한일 의정서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땅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1904년 8월 달에 1차 한일협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1차 한일협약의 가장 핵심 내용은 뭐냐? 고문을 파견한다라는 겁니다. 고문은 사람을 고문하는 게 아니야. 도와주는 고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 같은 데 보면 고문이 있잖아. 그런 고문을 파견했는데, 메가타라는 일본 사람하고 스티븐슨이라는 미국 사람이 파견됩니다. 이 5개의 조약 중에 가장 유명하고 꼭 알아둬야 되는 조약이 뭐냐면 2차 한일협약. 이 정식 명칭인데, 우리한테는 을사늑약이라는 그 조약으로 알려진 거지. 원래는 을사조약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요즘에는 을사조약보다는 뭐라 부르냐면 뭐라 부르는 것 같아? 왜 늑약하고 조약의 차이 뭔지 알아? 조약은 양쪽이 합의되는 거죠. 그렇지. 강제로 체결됐다. 그래서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데, 1905년 11월 달 이제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체결됐는데, 이 을사늑약의 내용 꼭 기억을 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가 박탈당했는지 알아? 외교권이 박탈됐고, 그 다음에 통감부라는 게 설치되게 돼. 그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정미칠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1910년에 우리나라 주권이 완벽하게 박탈됐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이제 1910년에 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완벽하게 빼앗겼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망했다라고 느낀 건 무슨 조약들인지 알아? 이 5개 중에 을사늑약이야. 그러니까 을사늑약이 이제 체결되고 나서 상당히 많은 반발감, 그리고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교관에 있는 내용인데, 이 당시에도 두 가지 생각을 가지게 돼. 첫 번째는 뭐냐? 나라가 이제 멸망의 위기에 빠졌다. 그러니까 일본의 노예로 사는 게 싸우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 나와 같이 총칼로 맞서는 거 무모하다, 일본한테 이기기 힘들다. 그러니까 경제적, 문화적으로 이제 교육이나 산업을 진흥해서 한번 일본과 맞서 싸우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배울 건데, 오늘은 이 가해 투쟁, 그러니까 총칼을 들고 싸우는 의병 투쟁에 대해서 배울 거고, 다음 시간에는 교육과 산업, 즉 애국 개몽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선 가해 투쟁, 의병 운동을 배울 건데, 의병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 을미 의병, 그다음에 을사 의병, 정미 의병. 이 의병이라는 게 뭔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지. 의병이 혹시 뭔지 알아? 우리는 어떤 걸 의병이라고 불러? 그렇지, 자발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 일으킨 군대를 의병이라고 부르지 않았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한번 우리 군대를 일으켜서 한번 맞서 싸우자라는 그 의병인데, 우리나라 의병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언제도 있었는지 알아? 임진왜란때. 그다음 명작한테도 있었어. 그러니까 나라가 좀 위기에 빠져서 나라가 그걸 해결 못했을 때 일어났던 게 의병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길 무렵에 이런 의병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됐다는 건데, 크게 세 차례 이제 일어납니다. 을미 의병부터 배워볼 건데, 니네가 이제 의병은 중학교 때도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병이 어떤 상황에 일어났는지 그걸 꼭 알아두고 어떻게 전개됐는지까지 알아봅시다. 자, 을미 의병은 1895년에 최초로 일어났던 의병이야. 이 을미 의병이 일어났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을미 개혁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 을미 개혁 때 뭘 실시했을까? 반발령, 그렇죠? 이 반발령 실시간의 원인이 돼. 왜 반발령 실시가 원인이 되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 양반들은 머리를 하나씩 빠는 거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겼는데, 이걸 자르는 게 상당히 좀 그런 거잖아. 그래서 양반들이 중심이 돼서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을미개혁을 실시하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더 있었어. 러시아의 영향이 커졌잖아. 그래서 이번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지에 명성하고, 그게 무슨 사건이었어? 을미사병. 그러니까 을미사병과 이 반발령이 을미의병이 일어났던 원인이 됩니다. 자, 한번 적어놔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때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온라인에서도 많이 했지만 이제 한번 쳐봤기 때문에 시험 스타일이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 하나 알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좀 많이 보도록 해요, 시험 칠 때. 일어났던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둘 다 1895년에 일어났다. 하나는 을미사변, 또 하나는 반발령 공포. 반발령은 을미 개혁 때 실시됐던 개혁 내용이지. 우리가 그 1학기 때 미정책사 운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반외세 운동 중에 대표적인 건데 이런 미정책사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이 이 을미의병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미정책사 운동은 양반들, 황리학자들, 유생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유생들이 주도해서 일으켰다. 그러니까 의병은 이런 양반들이 처음에 주도해서 일으켰다라는 걸 좀 기억을 했고, 근데 이 을미의병은 좀 허무하게 끝납니다. 우선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던 아간마천 이후에 도정이 이제 을미개혁이 중단되니까 반발령을 취소하게 되고, 그리고 의병을 해산하라고 조직은 누구의 명령이었어? 위에. 왕의 명령, 조직이에요. 왕이 명령을 내렸어. 양반들은 누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겠냐?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왕이 해산하라. 그러니까 해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을미의병은 이렇게 허무하게 자진 해산으로 끝나는데, 그 의병은 양반들이 이제 대파, 의병장이지만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어? 백성들이겠지. 이런 백성들은 뭐 해산하라고 해서 해산하는 게 아니겠지.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팔비단이라는 활동에 참여했는데, 팔비단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냐? 어디에서 나온 곡이었어? 홍일동생에 나왔던 그 단체입니다. 그 단체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친일 파라든지 이런 좀 부자들, 나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서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로드라고 싸우는 그런 활동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대개로 유명한 데가 어디지? 영덕, 그렇지. 영덕이지. 영덕에 가면 이 사람의 고향이 있더라고요. 신돌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병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을사의병이라는 걸 배울 건데, 을사의병의 가장 대표적인 의병이다. 그리고 의병하면 얘네가 떠오르는 사람이 신돌섭인데, 이 사람은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렸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 싸우기도 잘 싸웠지만, 아까 그 을미의병 할 때 얘기했잖아. 을미의병 당시 의병자들은 전부 다 어떤 출신이겠어? 양반이었지만, 이 신돌섭은 노비가 아니고 평민이었지만, 평민 출신의 이제 최초의 의병자였어. 그 이후에 이제 평민 출신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 신돌섭은 을사의병 당시 이제 태백산맥 중심으로 이제 열심히 싸웠다 그래요. 그렇죠? 영덕이나 울진이나, 영덕이 고향이 아니고 울진입니다. 참 미안하다. 울진이 고향인데. 어쨌든 저 태백산 자체에서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오가면서 싸웠는데, 이 사람의 체류가 상당히 허망해. 어떻게 돌아가셨을 것 같다? 목이 배신. 그렇지, 배신이야. 언제나 일본들한테 잡혀서 죽었으면 그나마 덜어 돌아갈 건데, 이 사람이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잠시시로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자기하고 친한 집에 머물렀는데, 그 형제가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왜 죽였을 거야? 돈 때문이죠. 이 사람한테 형사급이 갑자기 걸려있었거든. 돈이 문제야. 이 사람 신절서도 좀 어이없게 죽었다 그래. 좀 안타깝지. 우리가 이제 을사의병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신절섭도 유명하지만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니네 최익현 기억 못하겠지만 미정책사 운동할 때 강화도 지역 당시에 상당히 반대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양반이겠지. 이 최익현이 이제 을사조약 이후에 제자들하고 을사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열심히 활약을 하다가 문제는 일본군하고 싸우지 않았어. 이 나라 군대하고 붙을 수 없다. 그래서 항복을 하게 돼. 항복해버려. 일본군하고는 싸울 수 있지만 한군하고 싸울 수 없다. 그래서 항복을 해가지고 잡혀갑니다. 잡혀서 어디로 가냐면 스시마섬. 대만도 들어봤지. 스시마섬에 이제 잡혀갔단 말이야. 그래서 스시마섬에서 돌아가시는데, 왜 돌아가셨냐면 굶어서 돌아가죠. 그러니까 왜 일본 애들이 줄 걸 안 먹었지? 일본은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아니고 뭔지 뭐라고? 짐승이야, 짐승. 어떻게 짐승이 주는 걸 먹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자, 한번 적어보도록 하자. 자, 이 아까 우리가 을미의병을 배웠는데, 을사병은 이 을사늑약이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니네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을사늑약은 좀 잘 기억을 해두자. 이 두 가지가 가장 주요한 내용이고, 이제 양반들뿐만 아니라 평민 출신의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신돌석이고, 그 다음에 이 민종식이나 최익현 같은 분들도 계셨는데, 두 명은 전부 다 유생 양반 출신이다 정도 기억을 하면 돼. 이로부터 2년 뒤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의병 정리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정리의병은 1907년이야. 영화라 드라마지. 이 어떤 드라마 장면인지 알아? 그래서 전에 마지막, 나도 보진 않아가지고 모르겠지만 마지막 장면일 거야. 이게 드라마 장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실제 사진이 있습니다. 정리의병 당시에 봤지 그래. 영화 뭐야? 영화? 이거 드라마야 있었어. 그래. 어쨌든 영화다. 드라마잖아. 이걸 모티브로 해서 만든 장면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 사진이 있었고, 니네도 이 사진 보면 너무 이제 뚜렷하게 이상이 나와도 알 건데, 이게 정리의병 당시에 이제 사진입니다. 이게 정리의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다. 총보다는 좀 복장이 독특한 사람이잖아. 누구겠어? 이 사람. 이 사람은 일반 의병들은 이제 평민이나 양반들인데, 이 사람 입장을 보면 원래 직업이 뭘 것 같아? 군인이야, 군인. 일본인이야. 일본인이 의병 활동하려고 이제 목숨을 투하하게.
자, 이 사람이 이제 군인인데 정리의병의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야. 고종이 이제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강제 퇴임당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대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해산됩니다. 그래서 군대 해산 이후에 이 의병, 정리의병이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정리의병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사진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찍었기 때문에 이자 맥켄지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왔다 그래. 이 사람도 대단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의병 활동이 있으니까 이거 대단하다. 한번 취재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의병에 대해서 많이 본다고 책도 하나 썼다 그래. 많은 의병장들을 만났는데 의병장하고 인터뷰하고 이제 그 의병장의 이제 인터뷰 내용이라. 그리고 이 정미 의병장 이후에 이제 의병장의 이제 변화. 을미, 을사, 정미 의병으로 흘러가는데. 을사 의병부터는 어떤 출신의 의병장이 등장한다 그래서?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등장한다 그래서. 근데 정미 의병이 되면 이제 양반보다는 이런 평민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미 의병 당시에 이제 의병이 전국적으로 많았대요. 우리나라 도가 이 당시 13도가 있었습니다. 13도의 의병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하나 결성합니다. 그게 13도 창의군이고 거기에 대장이 누구냐? 이인혁이라는 양반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계획했던 게 뭐냐? 서울로 진공해서 이제 일본하고 싸워서 우리나라 국권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어. 그래서 이제 서울 진공 작전을 펼치기 전에 서울에 우리나라 외교관들, 서울에 이제 다른 나라 외교관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의병은 폭도가 아니다. 왜 폭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냐면 이 당시 우리나라 지식인들 일부하고 일본 애들은 이 의병은 폭도라고 규정을 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군대다 이런 교전단체라고 부르고 서울까지 와가지고 일본하고 싸우려는 찰나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이인영의 이 총대장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게 문제야. 솔직히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았든 안 돌아가셨든 싸워서 이기는 한편은 적었지만 이인영이 그때 무슨 말을 하기고 고향으로 돌아갔는 줄 알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치? 아버지 돌아가신 3년상은 지금 아니면 할 수 없지만 3년 뒤에도 나라는 찾을 수 있다 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총대장직을 사퇴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3년상을 치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3년상 치르잖아. 어쨌든 그 이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열심히 싸워서 결국은 실패했던 사건이 이 서울 진공작전이라는 사건입니다. 야, 뭐 여기에 대해서 굵직굵직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니네가 이제 을미, 을사, 정미 의병이 어떤 순서로 정리되는지 우선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런 의병이 어떤 계기로 일어났는지 또 알아두고 특히 정미의병 당시에 이제 해산된 군인이 참여해서 전투력이 상당히 커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각계 전투로 이렇게 좀 일본이 무시할 정도지만 이 해산된 군인이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훈련된 군인들이 참여하면 전략적인 부분, 전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커지겠지. 서울진공작전 실패 이후에 호남, 전라도 지역 중심으로 이제 의병 운동이 상당히 이제 활성화됐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3분의 1 정도가 이제 전라도 지역의 의병 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이 전라도 의병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나라를 차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1908년 이후에 일본 애들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에 있습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 실제 작전명이야. 그렇죠? 이 전라도 지역에 의병을 싹쓸이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의병이 죽게 됩니다. 물론 의병만 죽였겠냐? 누구도 죽였겠어? 민간인들도 많이 죽었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의병이 일본의 의도대로 거의 소탕되게 돼. 그래서 이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에는 국내에서 의병 활동을 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 의병들이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어디로 많이 갔겠어? 그 이후에 만주나 연해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에 잡혔던 의병장들입니다. 전라도 지역에 전부 다 이분들 다 어떻게 되거든? 다 돌아가셨고 자, 뭐 이런 내용 니네가 쭉 떼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의병의 쓰기는 일본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맞서 싸웠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데 한계도 있습니다. 그 을사 의병 이후에 의병장 양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다 그래서 평민 의병이 안 있었다 그랬잖아. 근데 평민 의병장이 양반 의병장한테 거리를 했는데 양반 의병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 평민 의병장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양반 의병장 입장에서 신분제가 1894년에 폐지됐지만 아직까지 그런 신분적인 그런 한계를 좀 가지고 있었다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니네 열사 의사라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열사로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유관순 누나 있잖아. 유관순 열사. 그리고 의사, 니네가 닥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안진근 의사, 윤봉길 의사. 열사하고 의사의 차이는 좀 알아두자. 열사하고 의사는 둘 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야. 그렇죠? 그렇지만 열사는 폭력,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말이나 언론이나 행동으로 이렇게 실천했던 분들이 열사고 의사는 좀 무력, 폭력 이걸 동원해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분들을 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진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 안진근 의사는 이쪽 유민을 저기에서 죽였고 윤봉길 의사는 폭탄을 던졌지. 그렇죠? 그렇지만 유관순 열사는 폭탄을 던지거나 그런 행위를 했던 건 아니다. 그 정도 차이는 좀 기억을 해두고
1905년 이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런 열사나 의사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 납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오적 암살단이라는 게 있어. 오적은 누굴 말하는지 알고 있잖아. 을사 늑약 체결 당시에 앞장섰던 이한영 같은 을사 오적이 있었죠. 5명. 그렇죠. 걔 말고도 많은 나쁜 놈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조직이 납철이 만들어졌던 오적 암살단이라는 게 있었어. 이 납철은 나중에 대종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어. 당군을 믿는. 아까 1차 한일협약 기억납니까? 1차 한일협약으로 우리나라에 메가타라는 재정부문도 왔지만 외교부문 스티븐스라는 미국인이 왔어. 얘가 와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데 앞장섰어.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가 돌아갔어. 그러면 뭐 지내면 되는데 얘가 이제 이때는 TV나 뭐 라디오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일본의 한국집에는 한국이 유익하다 이런 망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우리나라 교민들이 좀 많이 살고 있었단 말이야. 우리나라 교민들이 이 스티븐슨을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또 이런 포스를 해. 한국이 이하년 같은 중심과 인도 같은 통합이 있으면 큰 행복이다. 이런 망언을 하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 1907년, 1908년 내 연도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 정명훈 의사가 총을 가지고 스티븐슨을 죽이려고 했는데 총이 안 나가. 그래가지고 때려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 총이 나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데 그런데 이때 한 명의 사람이 더 나타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장인한이라는 사람인데 이 장인한이 총을 쏴서 스티븐슨을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정명훈하고 장인한이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찮게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 나타나서 얘를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서로 뭐 그 전에 미리 알고 이렇게 사전에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고 똑같은 날 그냥 그 시간에 와가지고 우연찮게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영화 같은 이야기야. 여기도 쌍둥이니까. 이 정명훈은 제로 이제 풀려나고 이 장인아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20년형을 받게 됩니다. 20년 동안 살진 않고 모범수로 나중에 풀려났다 그래. 안정현 회장은 1905년 이후에 이제 그 연해주에서 의견 활동을 열심히 전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을사늑약 체결되고 나서 이제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나라를 하니까 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려는 시도를 하게 돼.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저격에 성공하는 걸로 이제 끝나게 됐는데 니네 이제 이 이토 히로부미가 어디에 내릴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얼빈역에 내릴지 아니면 완전 어떤 역에 내릴지는 누구도 몰랐는데 그래서 안중근 의사만 대기했던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기회가 되면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안중근 의사가 성공하게 됐던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의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이완용을 암살하려고 했어. 근데 이재명은 나이도 상당히 어렸습니다.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 23살. 19살. 이재명은 몇 살 많아? 공부했지. 이재명 의사는 이완용을 죽였는 줄 알았는데 운 좋게 이완용이 살아나는 바람에 좀 실패를 했던 사건인데 이 이재명 의사는 한 20살, 그 1년 뒤에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죽었다고요. 방금 전까지 을사늑약 이후에 있었던 열사들과 의사들의 활동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학습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늑약 이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민영환과 조병세 같은 분들은 자결을 하셨고 항성신문이라든지 대한매일신보 같은 언론사에서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신문사설을 실기도 했습니다. 이거들도 많이 일어났는데요. 대종교를 만들었던 나철이 자신해라는 걸 조직해서 오적 암살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을사 오적을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1차 한일협약 후에 외교고문으로 임명됐던 스티븐스, 아까 봤던 내용인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인환과 정명훈 의사가 처단했습니다. 연해주에서 의병으로 활약하고 있던 안중근이 또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처단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의사가 명당 성당 앞에서 1909년에 이완용을 습격했지만 아쉽게 실패했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